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증상들이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지금 어머니 키에 몸무게가 지금 한 40kg대 초반 정도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좀 마르신 편이신데, 네, 말랐어요, 진짜. 네, 지금 한 10년에 걸쳐서 한 10kg 정도 빠지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머니 요즘에 드시는 음식은 좀 잘 드시나요? 어때? 식욕이 좀 괜찮으신가요? 어떠세요? 당뇨랑 네, 저기를, 당뇨하고요. 네, 그거를 먹다가 한 2년어치리 약을 동맥경화약, 혈전약도 먹다가요. 네네, 끊고 안 먹었어요. 네. 약을 또 먹으니까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지가 동맥경화 때문에 그게 합병증이 잘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뇨가 400씩 올라가도 네네. 이 체질적으로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먹는 걸 관리 잘했는데 네네. 그렇게 합병증이 잘 온다고 그 김대중 주치의사 하셨던 분 그분한테 다녔거든요. 연대 나오신 분 그 허가범이라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어머니 그러면 그래서 밥 이제 맛은 그걸 있으신가요? 끊어봤어요, 제가. 네. 끊어봤더니 걸음도 잘 걷고 요 종아리에 보던 게 내리고 손가락도 하나가 안 꼬부러지더니 다 반밖에 안 꼬부러지고 제리고 그랬는데 네. 어디 끊어봐야지 하고 제가 끊었어요. 네. 그 2015년도 메리스 그 유행했던 애. 그랬더니 손가락도 다 이렇게 폈다 물었다 하고 그런 게 없고 그랬는데 올 여름에 이제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신경을 쓰면 잠을 못 자요. 네네. 어머니 제가 지금 뵈니까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시는 증상들 중에서 조금 우선 좀 선결돼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잠을 좀 못 자요. 아까 우리 세 분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어머니 지금 드시는 것들에 비해서 이게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흡수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이렇게 예민하시고 잠 못 주무시면서 쓰는 거는 많은데 보충되는 게 적다 보면 몸의 전체적인 진액이 부족해집니다. 네.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다 보면 이 외부 온도에 있어서 조금만 더워도 몸이 금방 더워지고 조금만 추워도 몸이 금방 추워지고 특히 이제 위쪽으로는 자꾸 열이 뜨고 아래쪽은 좀 차가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만성 소모성 질환들이 있는 여성분들은 우리 몸에 3대 축이 있는데 머리에 있는 이 뇌하수체하고 갑상선하고 자궁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신피질에 자극하는 호르몬의 영향도 줄 수 있고 갑상선에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비뇨 생식기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만성 방광염이나 골반염 같은 것들이 잘 오실 수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완치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어머니. 지금부터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 우리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서플리먼트 이렇게 비타민 같은 B군들을 좀 더 많이 챙겨 드시고 특히 이 어르신들은 밀가루나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좀 이렇게 몸에 혈액 진행량을 좀 늘리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기운 없으면 고기 많이 드세요, 뭐 생선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기름진 고기들을 드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흰살 생선류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챙겨 드시면서 이게 생선들 좀 드셔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이 아랫배가 무조건 따뜻해져서 우리 몸의 기초 체온이 한 0.5도에서 1도 정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쭉쭉 증강되기 때문에 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뜸을 뜬다거나 아니면 댁에서라도 족욕이나 반신욕들을 통해서 좀 기초 체온을 좀 올려준다면 어머니 전체적인 이 상열 하한의 증상들을 좀 잡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탁은 어머니 아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민하실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요즘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서 신경 많이 쓰시다 보니까 잠 많이 못 주무시면서 더 증상이 심해지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 마음 이제 편안하게 드시고 잠 주무시는 것도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몸 관리하시면 좀 증상들이 좀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선 우리 두 원장님께서 이 지금 나와 계신 그 환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 그다음에 또 당뇨와 관련된 형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는 것이 사실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조금 한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정리 또는 약간의 추가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증세가 30년간 당뇨 고혈압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몸에 소모가 많은 형태의 어떤 질환을 아주 오랫동안 달고 계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만 더워도 땀이 오르거나 진땀 나거나 하는 형태 사실 진액 소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땀구멍으로 진액이 자꾸 새 나오는 건데 그 기저에는 안쪽에서 뜨거운 열이 계속 자리 잡고 이 열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이 차다는 얘기는 아까 상열한에 대한 말인데 그만큼 순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수승화강의 상태가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화승수강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 만성 피로가 누적이 되면 화승수강의 상태가 되는데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 지금 화승수강의 대표적인 상태로 보여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체중도 감소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까 여러 가지 한약도 말씀하셨고 여러 약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열이 뜨고 있는 안에 있는 뭔가의 해소가 안 되는 열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약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석고라든가 시오라든가 또 아까 조련 원장님께서 또 지모 말씀하셨었는데 황란이라든가 뭐 이런 약재들을 통해서 가슴에 울체되어 있는 열기를 일단 우선 흩어줘야 이렇게 진액 소모를 막을 수 있는 일단은 원천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숙지황이라든가 또 아까 조련 원장님 고삼 말씀하셨지만 숙지황, 고삼 또는 뭐 맹문동, 아까 황망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백강잠이라든가 복룡, 텍사 같은 형태의 약들은 진액을 보존시켜 줍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진액을 조금 보존시켜 주는 약재를 또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앞선 두 원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몸이 소모가 되면 한의학적으로는 음허가 먼저 옵니다. 그 진액이 소모되는 게 우리가 음허라고 하는데요. 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몸이 이제 너무 소모가 돼서 이제 양기가 떨어지는, 이게 그래서 냉해지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양허라고 합니다. 양허를 보충해 주시는 약재들은 이제 부자라든가 천호라든가 하는 약재들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된 약재들을 동원해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진맥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한약 치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어차피 만성적인 질환이니까 꾸준히 내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순환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기혈 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침치료라든가 그다음에 하단전에 왕뜸 치료를 통해서 양기를 올려주는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약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양강장 실제적으로 3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당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두 개 복합적인 상황에 의한 증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췌장과 부신피질 이 두 가지 장기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당뇨병은 아무래도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췌장이라는 당 대사의 중심이 되는 장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티솔이라는 거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요. 혈당을 높여주고 체지방을 늘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상황이 생기면 코티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어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뭐 전쟁이라든지 배가 고픈 기근 상황이 오래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몸을 보호해 주었는데요. 사실 현대 사회에선 영양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은 상황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 거꾸로 영양이 과잉인데 스트레스가 과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양이 과잉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영양 과잉이라는 상태 때문에 만성 소모성인 질환, 당뇨 같은 병이 조금 더 생기기 쉽고요. 실제로 체질의학인 사상의학에서 보면 이러한 증상들을 태음인이나 소음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양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소갈증을 볼 때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당뇨병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갈병이라는 건 당뇨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기능의 저하를 보이기 때문에 신기능의 저하, 특히 부신피질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감소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지모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지모라는 약제는 양리학적으로 실제로 부신피질로 가는 동맥을 활동을 줄여주어서 부신피질 과도하게 항진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소양인의 소갈증에 쓰이는 다양한 약들을 보면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신장으로 과도한 체액이 몰려서 신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갈병이라는 것은 이제 주요 문제가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누는데요. 상소나 중소에서 쓰이는 처방들은 아무래도 가슴 밑부분이나 심장의 열,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데 쓰이지만 하소에 쓰이는 숙지황 고삼탕이라는 처방은 좀 더 신기능의 이상이나 부신피질의 흥분을 감소시키는 데 쓰이는 처방이고요. 숙지황 고삼탕에서 쓰는 고삼은 실제로 양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뇨작용과 해열작용을 도와서 부신피질이 과도하게 항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30년 동안 당뇨병을 알아오셨고 조금 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된다면 뭐 혈관이 수축된다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는 부신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조금 더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생기게 된다면 이런 부신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코티솔들이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부신수질의 단순한 흥분이나 이런 부신수질에서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부신피질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신기능을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약 처방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 현재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이제 부신피질의 활동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주의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네. 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리의 주기는 사실 아주 깁니다. 짧게는 20일 정도 때부터 아주 길게는 70일 정도까지를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는데요. 생리를 아주 짧게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리를 한 달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뭐 45일, 60일 이렇게 2달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생리불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나누어 봤을 때는 생리가 아주 빨리 하는 경우, 생리가 좀 늦어지는 경우 생리를 뭐 28일 만에 했다, 40일 만에 했다, 왔다 갔다 주기가 움직이는 경우 다양하게 나누어서 보는 게 맞고요. 말씀해 주신 게 조금 피로해지면 생리가 조금 불규칙적으로 온다. 또 육아랑 일 때문에 조금 더 불규칙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생리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영양 상태라든지 몸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스트레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피곤하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몸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쉬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육아나 일을 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몸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져서 내가 또 육아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더 부족해지지는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연세랑 어떨 때 조금 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지 단순한 정보밖에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치료법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소화라든지 수면 상태에 의해서도 문제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다른 불편한 증상들을 함께 고려해서 약을 처방해드리거나 약침 치료, 침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스트레스나 일이 힘들고 피곤한 것 때문에 생리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조기폐경이 올 수도 있고요. 조기폐경을 떠나서 생리주기가 아주 불규칙해지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생리를 건너뛰는 일도 생깁니다. 사실은 가임기에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임기 여성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금 37세에 뭐 육아와 일 때문에
때문에 피곤해서 생리불순이 생긴다고 하시지만 가까운 한의원 찾아가셔서 몸 진찰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분은 거름병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 거름병 그러면 그 뭐 생소하다 이런 느낌, 낯설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건데 한의학에서는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그런 변증 체계가 있습니다. 그 변증 체계가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이렇게 이제 양병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음양할 때 그런 양병입니다. 그리고 음병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 이렇게 6가지의 병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요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도 알아오고 계시고 기운도 많이 없고 좀 진 빠지시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발은 굉장히 찬데 위쪽으로는 이렇게 상열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런 상황을 이제 연락을 주신 건데 한의학적으로는 대표적인 상열 하한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신 쪽으로는 열감을 느끼고 동시에 하반신 쪽으로는 냉감을 느끼는 이걸 이제 거름병의 한 양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양방의학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해석을 해보자면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분처럼 당뇨나 고혈압 같은 아니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같은 이런 양상들이 오래되면은 이런 양상들이 잘 드러난다 그러기 때문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반드시 가까운 전문가 선생님 한 분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교류를 하실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치의를 한 분 딱 정한 다음에 관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 권유를 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식품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이렇게 기력 보충이라든지 영양 보충 측면에서 또 이제 어떤 소모성 양상에서 많이 진 빠지는 상황에서 기운을 좀 올려주는 이런 양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좋은 어떤 식품군들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통곡물류라고 통곡물류가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미밥 유명한 거 다 들어보셨죠? 현미라든지 아니면은 통보리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라든지 율무 같은 거 아니면 수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식사로서 많이 즐겨 드시면은 이런 기력 저하라든지 영양 불균형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의학적으로는 한약재 중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좋아지게 만든 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천문동, 맹문동 그리고 뭐 오미자, 그다음에 뭐 산수유, 구기자 그리고 뭐 둥글레 같은 거. 근데 둥글레 차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둥글레 차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면은 피로 회복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것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 딱히 어떤 원인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지만 여러 학설이 있는데 1994년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의 내린 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좀 이렇게 내가 좀 피곤하면 오랫동안 피곤하면 내가 좀 쉬면 되겠지, 쉬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쉴 수가 없어.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휴식을 가지셔도 그러니까 좀 쉬셔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감 이거를 이제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진 빠지게 하고 소모되게 하고 쇠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집중력 저하까지도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고 기억력 감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숙면이 안 됩니다. 숙면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더 피곤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쑤시면서 아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한약재나 그다음에 식품군들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은 지백지황환이라고 하는 또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음건비탕 이런 처방을 좀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만성피로 상황이 있으니까 좀 쉬는 게 좋다. 그러니까 푹 그냥 자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많이 권유를 의사 선생님들이 하셨었는데 지금 그 학설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운동하지 말아라가 정답이었다면 지금은 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답으로 학설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 하면 뭐 걷기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는 그냥 뭐 이완 운동, 좀 이렇게 요가라든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산소 운동이 이런 이제 이완 운동, 요가 같은 이완 운동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데 유익하니까 조금 더 몸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고요. 이게 완치로 물론 접근한다는 목표를 세우시지만 마시면, 즉 완전 관해,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행함에 있어서 거의 또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까지는 저희뿐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한의원에 찾아가시더라도 다 관리가 가능하니까 가까운 한의원을 꼭 찾아가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직 아기가 이제 만 8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창 학교를 다니는 입장이고 또 학업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과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좀 심해질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시간이 가기 전에 전문가의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짧게 부연을 해드린다면 뭐 팔다리에만 보통 이제 아토피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팔다리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화기계 건전성을 확보해 주는 게 아토피 치료의 본질이자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뭐 성인들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면역 세포의 한 70에서 75%가 다 위장관에 분포를 합니다. 즉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 위장관계의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어서 생긴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라고 하지만 실제 병의 뿌리는 소화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소화기를 다스리기 위한 한의학적인 치료, 굉장히 좋은 처방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상담과 진찰을 통해서 좀 완전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있는 아기들 어머님한테 제1의 섭생 방법이자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게 물 많이 먹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뭐 장 청소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지만 장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즉 위장관에 쌓여진 노폐물들, 독소들을 쉽게 잘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기능도 있고, 물을 충분히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자체로 피부가 사막화됐던 게 좀 윤택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런데 그냥 조금만 많이 먹어서 큰 기대를 하실 수는 없고, 아기의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함에 가까울 때까지, 그러니까 얇고 이렇게 투명한 노란빛이 보일 때까지 물을 많이 먹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토피 있는 아기들은 소변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불투명하고 어떤 아기들은 거품변 보는 아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되게 하려면 요건 하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기의 체중 곱하기 30 한 다음에 단위를 cc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kg 아기다. 그럼 곱하기 30 하면 600cc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600cc 이상을 물을 먹이시라. 물은 특별한 종류의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맹물 먹이시면 되는데 생수이든 정수긴 물이든 미네랄 워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면 더블을 먹이시라. 즉 뭐 곱하기 60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많이 먹이시는 게 일단 치료의 시작이자 기본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